올 상반기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여준 반면 우리 증시는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특히 올해 들어서 국내 12대 그룹 시가총액이 요동쳤습니다. 조선과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기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시총이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지난해 증시를 부양했던 2차 전지가 이제 부진을 겪으면서 관련 기업의 시총은 크게 줄었습니다. 또 밸류업 프로그램 대장주들은 약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다 한때 그 국민주로 꼽혔던 이른바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연초 대비 20% 이상 하락했는데요. 자, 이런 대형주들의 급등 급락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 상반기 대형주들의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하반기에 우리 증시를 움직일 주요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영주 IS셋 경제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상반기 국내 증시하면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네, 상반기 국내 증시 흐름 특징을 먼저 좀 쭉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예, 우리가 이제 주요국 증시 대비해서 부진했다라고 그러면 구체적인 숫자보다는 네. 딱 한 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요?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증시,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코로나 전의 고점을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 네. 이제 확 밀렸다가 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다 올라갔지만 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코로나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한. 그러니까 3천을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네. 그 3천 밑에 있다라는 것을만 봐도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지금 매일 거의 거침없는 하루하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끼는 게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일본 증시마저도 네.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펼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야 이제 일본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라고 이제 조금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소외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하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도 그 미국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쪽에 투자를 하셨거나 네. 아니면 해외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수와 무관하게 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올 상반기는 글로벌 주요국 증시의 랠리를 이끌었던 게 이제 인공지능 바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인공지능 테마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 몇 차례 이제 산업혁명을 겪었는데 네, 네. 일부 지금 경제 평론가 분들께서는 이에 비견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산업혁명에 비견.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좀 바꿔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한 10년 전에 그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을 맞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 인공지능인데 지금 의외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해가 뭐냐면 그때의 알고리즘과 지금의 알고리즘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알파고가 있었는데 왜 갑자기 챗 GPT가 나왔어라는 건데 네. 그때 당시 알고리즘을 우리 하드웨어가 컴퓨터 하드웨어가 뒷받침해주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아, 네. 이거를 뒷받침해 준 게 엔비디아의 GPU고요. 네. GPU가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이닉스의 HBM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대역형 메모리. 예, 네.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원래 알고리즘 그 전부터 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글이 챗GPT를 얘기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들을 보시면 우리도 다 하고 있었지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먼저 치고 나왔다. 네. 그다음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다 공개를 한 거죠. 이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네. 준비를 안 했었다라면 지금 구글만 독주겠지만 네,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걸 하고 있지 때를 않는 기다리고 거죠. 있었던 예, 거죠. 기다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무서운 것들이 뭐냐면 제가 경기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음식점 중에서 경쟁을 하는데 네. 한 군데서 신메뉴를 내놓으면 네. 다른 데서는 그 메뉴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도태되는 거니까.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나던 안 나던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방향성은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 기업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가 결국 이익을 못 내는 기업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네.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를 다 깔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버를 늘어야 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업무 개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늘리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나라에 그 연구하셔야 되는 대학 교수님들도 네. 인공지능 GPU를 못 구해가지고 아. 그 인공 연구를 제대로 못한다 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줄 서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불난 호떡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호떡을 먹고 탈이 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호떡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기 때문에 호떡 네. 파는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메커니즘, 또 이것을 굴리기 위해서 전력과 그다음에 다양한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 산업의 흐름을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명확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산업혁명에 비견한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이제 와닿습니다. 올해는 이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컸는데 물론 SK 하이닉스 벌써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내 12대 그룹의 그 시가총액이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좀 정리를 해봐 주실까요? 예, 가장 우리나라 이제 상반기 때 시가총액을 보게 된다면 12대 그룹의 시가총액을 보면 네. 1,495조에서 1,564조로 대략 한 4.6% 정도 올랐습니다. 시총 예, 액수가. 시가총액이 네. 12대 그룹만 보게 된다면 네, 네. 가장 많이 늘은 게 HD 현대중공업 그룹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수와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이기 때문에 네. HD 현대 같은 경우 현대 일렉트로닉,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을 상장함으로써 네. 주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을 조금 논의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대신 그 신규로 IPO를 하지 않은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게 SK그룹입니다. 네. 무려 37%가 올랐으니까 시장은 대략 한 5% 많이 쳐도 5% 올랐는데 SK그룹은 37%가 시가총액 늘었으니까 역시 SK 하이닉스의 무서움이 여기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네. 현대차 그룹하고 방산과 관련된 한화 그룹하고 해서 둘 다 한 20% 이상 시가총액이 늘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네. 안타깝게도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한 3.4%밖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네. 지금 이 격차의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났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주로 불리는 네카오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시가총액이 10조 내외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부진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LG그룹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포스코도 그렇죠. 예, 예. 네. LG나 포스코 같은 경우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상대적인 부분들 이제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차 이제 휴유증이다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캐즘이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하게 된다라면 네. 그 새로운 산업이 갑자기 모두에게 확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일부 얼리 어답터 분들에게 먼저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네. 그분들이 먼저 그런 것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우리가 약간의 이제 뭐 한 10%에서 20% 정도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이 정도에서 이제 우리가 대중화로 가려면 네. 최소한 40~50%까지 가져야 되거든요. 네. 그 단계를 아직 못 넘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전기차가 편할까, 또 안전할까 이런 걸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단계인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괴로운 단계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상반기 대세 상승기를 보인 종목이라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네. AI 관련주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큰 종목 SK 하이닉스 이런 것만 주목하지만 네. 보면은 뭐 다른 아주 많이 오른 종목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삼화전기라든가 뭐 이런 거요.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당연히 인공지능 하면 HBM이라는 네.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기와 관련된 파생되는 게 네.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많냐면 우리가 HBM과 GPU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수요. 가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들 이제 재미삼아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그림 한번 그려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력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휴대폰 하루 충전량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구글이 쓰고 있는 서버의 전력량이 어떻게 됐냐면 네. 프랑스의 1년 사용량입니다. 그만큼 전력이 엄청나게 구글이 얼마 쓰는 양이 프랑스 1년. 프랑스가 지금 1년에 쓰는 양, 그러니까 쓰는 양이 프랑스 1년 쓰는 양하고 똑같습니다. 구글 1년 쓰는 게 예. 프랑스 전체 1년 쓰는 전력량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잭슨 황이라든지 우리가 네, 많은 젠슨 황이라든지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나중에 전력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네. 그렇다라면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송배전, 네. 전선 이런 수요들이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전력 인프라가 또 노후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한 개선까지 맞물리게 된다라면 인공지능 하나, 그러니까 제가 산업의 혁명과 비유하다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도체 검사 장비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관련된 건 다 거의 그렇죠. 다 그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시총 1위 삼성전자만 코스피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못 올랐다고 올랐죠.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글로벌 수주가 늘어나거나 또 기업 실적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 섹터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좀 짚어볼까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좀 큰 기업들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방산업 방산. 업체들이 이제 우리가 그 유럽발 네. 수주 잔고가 있었고 또 조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네. 이제 막대한 수주 잔고로 인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조금 가벼운 걸로 가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불닭. 이제 음식료하고 식음료. 그다음에 네. 화장품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특히 네. 화장품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 화장품 기준의 1등은 프랑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죠. 여성분들은 프랑스 화장품에 대한 어떤 예전에는 아주 뭐 프랑스 화장품 무슨 분 막 이래가지고. 네, 그렇죠. 저희 어머님도 프랑스 화장품 뭐 선물 받으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를 보게 된다면 네. 아직까지 부동의 일이 자리를 붙이지 못했습니다만 네. 서로 앞서고 뒤치다거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을 1등을 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프랑스가 아니 미국 입장에서 네. 해외 화장품 수입액을 봤을 때 수입하느냐. 네. 프랑스가 그동안 부동의 1등이었는데 네. 두 달을 우리 한국 제품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성분들은 화장품을 한번 바꾸면 그걸 꾸준히 쓰게 되는 거죠. 나한테 맞아. 맞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계속 쓰게 되고. 쓰게 되는 거. 너 써봐.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 네. 우리가 라면 냄새 밤에 누가 라면을 끓인다 그 냄새 못 참죠. 아유, 전 드라마보다 라면 나오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음식료와 화장품이 수출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네. 거기에 토착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네. 탱크 한 대 팔고 배 한 척 파는 것은 그거 하나로 끝나지만 화장품과 음식료가 갖고 있는 그 무서움 저변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는 거죠. 네. 그 우리가 가장 그 농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입맛을 사로잡는다. 사로잡았다라는 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라서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 초 정부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었잖아요. 약간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시장 반응 전체적으로 상반기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도입한다라고 그랬을 때 네. 증권가에서는 약간 색안경을 끼웠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정부 개입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경제가 그렇죠. 정부 개입보다는 시장 자유를 맡기는 게 좋고 특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본이 이런 프로그램 도입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네. 이걸 도입한다 그랬을 때 야 이거 잘못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요 시각을 지금 정부가 저는 잘하고 있다라는 게 요거를 정확히 해서 그때 이제 금감원 부위원장이 네. 싱가포르 IR을 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외국인들 똑같이 질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이제 외국인들이 지적한 게 뭐냐면 밸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니네들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했을 때 부위원장이 무슨 얘기했냐면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 네. 이건 인위적이다. 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포지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걸 보니까 다이어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라고 와이프한테 하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3개월 내에 10kg를 빼면 와이프가 뭘 해줄게. 네. 그럼 10kg를 빼는 게 아니라 네. 뭘 안 해줘도 제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그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몸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말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6개월 뒤까지 밸류 프로그램을 하면 네. 우리가 뭘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의 체력을 키우는 거니까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건데 어찌됐든 후속 조치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네. 차분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세부안이 좀 나왔더라고요. 예, 예. 그런 네. 것들에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잘 잡은 것 같고 네. 그 또 관련주들도 특히 이제 은행주들이라든지 저기 보험주들 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도 많이 늘어가 있는 상태고 네. 주가도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수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네. KB금융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그렇고 증시도 이제는 정부의 어떤 진심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이 밸류업 관련주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 배당 성향이 늘어난다. 그 배당이 네, 늘어난다라는 배당률. 측면에서 네. 보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거, 뭐 많이 오른 거, 시총이 큰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4점 몇 %가 올랐다 하더라도 내 주식 잔고를 들여다보면 파란불이 쫙 들어와 있으면 더 속상하거든요. 남이 벌었다 그러면 그게 누군 더 힘듭니다. 도대체 누군 벌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소외된 업종이 그만큼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권에서 다닐 때 네. 이렇게 만약에 대세 하락기에는 네. 고객분들 항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다 측은지심이니까. 네. 근데 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런데 증시가 올라가는데 네. 내 계좌는 왜 이러냐라고 했을 때 오, 이제 네. 진짜 보고 배가 아픈 거죠. 네.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게 2차 전지겠죠. 네. 2차 전지가 이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러니까 뭐 최근에 더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 호재성 그나마 재료들이 나옴에도 네.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또 하나 의외에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 올라가지만 못 네.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화학철강이었습니다. 화학철강? 예, 네. 화학철강 같은 경우도 주가 퍼포먼스가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 그러니까 화학철강의 공통점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라는 면들이 좀 크고 네. 중국도 지금 과잉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이것들의 공통점을 그나마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인공지능 경기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좋은 화장품과 이것은 지금 이제 그들이 새롭게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화학철강 2차 전지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사이클이 우리나라 네. 경제 성장률이 지금 2%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경기를 타는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률 요거 전망치는 약간 높여잡긴 하던데. 했습니다만 상반기만 놓고 봤을 네, 때는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은 네.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런 건 좀 주의 있게 좀 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내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 높게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중국 의존도가 높았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활로를 미국에서 새롭게 찾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네.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들고 계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빠지고 있어도 다시 돌아오겠지 하고 이런 미련 내지는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손실 회피를 예. 하고 싶은지 그냥 손절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 같은 경우 우리가 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카카오가 처음에 2020년에 시가총액과 네. 지금 또 카카오라는 이름을 똑같이 있는데 네. 둘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2020년에 카카오는 한 집에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애들이 다 분가했어요. 네.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때 시가총액이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카카오의 시가총액은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네. 그 부분 한번 보셔야 되고 지금 네이버의 문제는 뭐냐면 네이버도 네. 가장 돈 잘 버는 마다들을 지금 분가시키려고 하죠. 네. 웹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과거의 카카오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에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생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제가 이제 그 재작년부터 많은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묻는 게 네이버 카카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니네 앞으로 뭘로 돈 벌래? 네. 근데 그 답을 아직 투자자들이 못 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카톡을 쓰고 있고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걸 보고 있는 거가 지금 현재 주가고 네. 이를 통해서 무언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노력한 게 지금 네이버가 클로버엑스라는 인공지능을 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결을 하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이거가 나오면 굉장히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한다라고 돈을 벌기에는 여전히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의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한테는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상반기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결론 좀 내주세요.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관심을 가져가면은 좀 성공 투자가 될지. 네. 하반기 때 일단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대선이고요. 대선 네. 관련해서 이제 지금 이제 TV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 분의 정책이 서로 극과 극이니까 후보가 또 바뀔 수도 있는 바뀔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뭐 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미국에 좀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한 방향성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유심히 지켜보자. 두 번째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9월 달에 할 가능성이 지금 50% 이상으로 좀 됐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봐야 되겠고 어쨌든 일단 지금 상반기 것이 이어지냐라고 보면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투자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상반기에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던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순탄하게 올라왔지만 이제는 이제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 실적이 좋으면 의외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2차전지 같은 경우 그렇게 보셔야 될 거고 그나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우리가 언급드렸던 지금 이제 HBM이나 GPU는 속도전이거든요. 네. 누가 빨리 이것을 투자하느냐인데 지금 앞서 언급드렸던 전력 인프라는 이게 수주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발전소가 생긴다라면 환경평가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네. 따라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조정을 받았던 이런 쪽들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영주 IS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